안녕하십니까, 오토백입니다. 자, 오늘은 국산이랑 외국산 오토바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산은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이제 한국 사람의 입장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나눠 볼 거고요. 외국산 같은 경우, 외산 바이크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겁니다. 자, 일단 국산부터 볼게요. 국산은 지금 현재 KR이랑 대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림은 예전에 이제 대림 혼다라는 이름은 어르신들한테 오히려 더 익숙하실 거예요. 원래 혼다와 기술 협약을 맺고서는 시티백,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중국집 오토바이를 개발하고 한국에서 정식으로 이제 발매를 하면서 대림 혼다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점유율이 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기술 개발을 더 열심히 하고 좀 회사로서의 경쟁력을 갖췄다면은 조금 더 오래 이렇게 잘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혼다와의 계약이 끝나고 다시 대림으로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냥 대림 혼다에서 대림으로 바꾼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KR 모터스는 이름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라오 그룹 산하에 있는 기업이 돼버렸는데, 옛날에는 효성 스즈키라는 거 아시죠? 대림 혼다와 똑같이 효성 스즈키라는 이름으로 이게 회사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대림 혼다를 따라 하는 것처럼 효성 스즈키라는 이름으로 스즈키와 계약을 맺고 진행했었는데, 이게 그냥 효성으로도 바뀌고 KR 모터스까지 오기 전에 한 이름이 한 두 번 정도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는 KR 모터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사실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시장의 50%를 넘어갔어요. 점유율이.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국산이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둘이 합쳤을 때 30%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여기서 한국인의 시점과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 좀 바뀌는데,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외산 바이크보다 국산 바이크들이 좀 더 기술력 있고 또 섬세하고 내구성 좋고 디자인 예쁘고 하기를 바라죠. 하기를 바랍니다만, 그래서 아직도 지방에 가보면 국산 바이크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전 국산 바이크들 보면 특히나 시티100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센터에 가도 부품이 있었고 어느 센터에 가도 수리가 가능했어요. 워낙 구조도 간단했고, 그리고 그만큼 많이 타고 다니니까 모든 센터에서 그거를 준비해두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수리가 되고, 역시 국산이다, AS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외산 바이크들이 워낙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시티백 같은 거 말고는 지금 다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안타깝죠. 조금 더 기술 개발에 노력을 했다면, 좀 더 소비자 입장을 생각을 했다면, 국내에서 계속 시장의 점유율이 50%가 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실망스러워요. 대림 KR.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들 기술 역량이 부족하고 국내에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하기가 되게 곤란하고 힘드니까 중국산 오토바이를 계속 가져다 쓰기 시작합니다. 자, 중국산 오토바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 1년에서 2년 정도, 길어야 3년
요 정도를 수입하고 더 이상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그 모델이 깔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제 많이 사용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부품 수급이나 고장에 대해서 처리가 안 돼요. 왜냐면 이미 1년에 3년 계약이 끝났으니까 부품을 구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부품 한번 구하는데 전국의 센터에 전화 돌려야 되고 2개월에서 3개월씩 기다려야 되고 오토바이 하나 섰다고, 그런 경우가 하다 보니 일단 중국산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도 가지고 가다 팔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산 모델들이 전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단순할지언정 좀 더 가혹한 환경을 견뎌내야 돼요. 습기에도 약해지고 RPM도 높기 때문에 고온이고 회전율도 높고 뭐 노면으로 받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자일전해지죠. 더. 근데 특히나 전장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전장은 전기 배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약하면 습기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굉장히 취약해져요. 그냥 말 그대로 합선 나고 전선이 끊어지고 하니까 잔고장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잔고장을 대림이나 KR에서 적극적으로 잡아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 2년 뭐 이쁜 모델 들여와가지고 팔다가 고장 나고 그 오토바이 쓰레기가 되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이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본인들이 기술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KR에서는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지금 아킬라라는 모델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다른 모델들은 조금 믿을만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런 모델들이 한두 개야 되는데 20개씩 돼요. 20개씩 있는 모델 중에 절반 한 30개 있으면 총 라인업이 30개가 있으면 한 20개 정도는 진짜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대림이랑 KR이 만약에 한국 시장을 계속 지켜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분명히 바꿔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제 외산 바이크들, 구베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하고 한국으로 들여오는 바이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지 법인, 두 번째는 정식 수입원, 세 번째는 기타, 이제 병행 죄송합니다. 병행 수입업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되실 것 같아요. 현지 법인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해외 본사에서 판단을 해서 여기에다가 오토바이 팔아도 괜찮다, 법인을 세우자, 이런 느낌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회사를 설립한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본사의 지침, 해외 지침을 받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안 맞는 것들도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뭐 대신 이제 서비스나 리콜, 부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본사의 지침대로 따라야 되고, 그리고 여기 한국으로 해외 업체가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한국의 시장성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꾸준하게 여기서 한국 사람들 돈을 빨아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그리고 그걸 맞추려면 좋은 서비스,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해서 계속 회사가 성장을 해야만 하거든요. 당연히 소비자들이 그런 해외 브랜드들한테는 잣대 자체도 되게 높아요. 좋은 서비스를 받기 희망하고 적당한 가격과 적당한 부품,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정식 수입원, 이렇게 공식 수입원 이런 얘기도 쓰는데, 사실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병행 수입업자세요. 병행 수입업자신데, 조금 형태가 다른 건, 병행 수입 이제 업자분들은 확실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딜러나 그쪽 본사에서 현지법인 세울 사이즈는 안 되는데 그래도 시장이 괜찮다 하고서는 한국에 돈 있는 사람이 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 돈 있는 법인이 해외에 가서 우리 니네 물건 받아다가 팔고 싶다. 대신 한국에는 우리만 받아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금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오토바이도 들어오고 부품도 들어오고 서비스도 제공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현지 법인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규모 자체도 조금 더 작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거를 해야 할 의무? 이런 것들이 조금 법적으로 규제가 낮은 편입니다. 자, 세 번째, 병행수입업자. 이분들은 그냥 본인의 수익률을 가장 우선시 하시는 분이세요. 마진이 어느 정도 내구성이 보장된 상품 또는 예쁜 오토바이를 가져다가 한국에다가 떼다 파는 겁니다. 보따리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이 좋을 때 들여와서 한국 사람들한테 팔고, 뭐 초반에는 부품도 제공하고, 같이 들여와서 부품도 제공하고, 뭐 소모품도 제공하고 하는데 한 2-3년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수입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국산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외국산이라도 분명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바이크, 조금 더 싸면서 좋은 바이크를 찾고 있습니다. 국내외 업체들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어떤 바이크를 사야 되나, 이거는 순전히 제 판단입니다만, 국산 바이크는 되도록이면 사지 마십시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1-2년 정도 탔을 때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는 바이크들 갖고 있고, 자, 그러면 국외산을 사야 되는데, 해외 바이크들은 그래도 정식 수입되는 바이크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공식 수입원까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병행 수입 오토바이라고 취급되는 것들은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국산과 외산 바이크들의 좀 구분을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과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국내산과 국외산 중 어떤 걸 써야 되냐 했을 때, 이제 외산 바이크들 이 가격이 정말 왜 비싼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